옆 사람한테 물어보는 걸 것 같아요. 아, 그건 근데 매너가 아니라니까. 나도 누나한테 매너를 지켰듯이 얘기를 안 해주잖아. 그래갖고 내가 약간 신호를 줬는데, 누나 잠깐만. 누나 잠깐만. 이렇게 그때 자리에서 이 제스처가. 그래서 자리 바꾼 거야 혹시? 여기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과 쪽이랑 어떤 저희는 구취 때문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많은데요. 요새 사람 이렇게 만나는 직업들이 다양하니까. 저도 이거 진짜 궁금했어요. 공복 상태가 오래되면은 입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이유가 궁금했어요, 저도. 일단은 입냄새 원인이 너무 많은데요. 일단 진짜 속에서 나는 경우에 위장 질환이 있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증상을 못 느끼고 있다가 이제 내시경을 들어가면 궤양이 엄청 심하거나 염증이 심하면 그것 때문에 나기도 하고, 역류성 식도염이 굉장히 심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위산이 역류되면서 갑자기 확 올라오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내시경 하려고 마우스피스를 딱 물잖아요. 들어가기도 전에 냄새가 일단 느껴져요. 그럼 이게 산이 올라와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니면은 산 때문에 다른 염증 때문에 냄새가 나는 거예요? 궤양이 굉장히 심한 경우나 염증이 심한 경우는 염증 때문에 나는 것도 있고요. 역류성 식도염이 심한 거는 이제 위산이 역류되면서 위산하고 같이 냄새가 좀 올라오거든요. 그 자가 진단은 없나요? 그런 거는 그냥 무조건 건강 검진을 받아야지. 자가 진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짜요? 그러니까 돈 안 들게 그런 자가 진단을 알려주셔야지. 무조건 오면 병원에 가야 된다고 해야죠. 그러니까 일단은 병원에 가야. 돈 안 들게 그런 자가 진단을 알려주셔야지. 근데 저는 딱 하나 하는 게 뭐냐면 손등에 혀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침을 묻혀서 맡아보면 이제 확실히 좀 다른 구취가 느껴지거든요. 공복일 때 나는 이유는 뭐예요, 냄새가? 공복일 때 위산 분비가 더 되면서 위에 염증 같은 것들이 더 이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옛날에 개그 중에 그런 개그 있었거든요. 분명히 자기 전에 양치를 하고 잤는데 다음날 일어나면 입에서 똥 냄새가 나요. 근데 양치를 하고 잤는데 다음날 되면은 상쾌한 냄새가 아니고 입에서. 근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치아나 혀 문제일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구취나시는 분들한테 세 가지 말씀드려요. 일단은 치과를 가셔서 스케일링을 한번 쭉 받으시고, 두 번째는 혀 클리너를 사용하셔가지고 혀에 백태가 끼면서 이게 혀 쪽에서도 굉장히 냄새를 유발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치아, 혀, 그다음 세 번째가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장 질환을 좀 관리하시도록 이렇게 세 가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저는 가장 확실한 자가 진단은 그냥 옆 사람한테 물어보는 걸 것 같아요. 아, 그건 근데 매너가 아니라니까. 나도 누나한테 매너를 지켰듯이 얘기를 안 해주잖아. 저는 매너를 지킨 거잖아요. 예. 그래갖고 내가 약간 신호를 줬는데, 누나 잠깐만. 누나 잠깐만. 이렇게 그때 자리에서 이 제스처가. 그래서 자리 바꾼 거야 혹시? 여기 안 하고. 돌려각이 있어요.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내시경 받아봤어? 아니, 내과 가보는 게 어때? 이런. 왜? 내 입냄새 나서 그래? 갑자기 무슨 말이야? 왜 내 시간 가라 그래, 오빠? 절대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매너니까 얘기를 못 하는 거야. 저는 예전에 너무 입냄새가 많이 나는 가까이 있는 친구가 너무 가까이서 나한테 자꾸 얘기를 하는데 냄새 너무 많이 나서 초콜릿이랑 사탕을 계속 먹였어요. 옆에 들고 있다가. 그냥 말을 해주는 게 낫지 않아요? 정말 아낀다면? 그러니까 왜 초콜릿 사탕을 왜? 그 입에 뭘 물고 있으면 냄새가 나한테는 안 나니까. 특히 역류성 식도염은 생활 습관을 많이 개선해야 되는데, 뭐 야식을 많이 먹거나 먹고 바로 눕거나 하면 많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역류성 식도염 있는 분들 중에 약간 밤에 안 먹는데도 자기는 막 생겼다라고 하는 분들 있어가지고 자세히 물어봤더니 밤에 영양제를 드시고 주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비타민. 그러면은 엄청 자극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뭐 연관될지 모르겠는데 그 예를 들어 위 묶는 위를 거 잘라내버리는 거. 부피를 맞아요. 성형으로 해갖고 이 식욕을 맞아요. 억제해서 아예 많이 안 못 먹게 먹게, 하고 막 이런 예. 건 뭐 식품이라도 있지만 그것도 있지 않나요, 선생님? 그 엔드볼이라고 해서 위에다가 볼을 이렇게 삽입을 해요. 그래서 위풍선 삽입술인데요, 정확히 말하면 그만큼 풍선이 들어있는 만큼 식사를 덜 하게 되면서 다이어트가 되는. 내과에도 그게 있어요? 네, 내시경으로 그 풍선을 넣어놓고 나와요. 6개월 정도 거치하면 체중이 확 빠져가지고 빼고 난 다음에도 크게 요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보시는 분들이 다이어트 요새 고민 많으시니까 이쪽으로 가려다가 바로 뺏었네요. 바로 난 내과 몰라서 내과에 있는지 몰랐어. 근데 이쪽으로 가면 선생님이 얘기할 것 같으니까
전 이런 그 시술 방법이 수술이 있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바로 근데 그 몰랐는데. 위를 잘라서 묶는 수술은 외과에서 하는 수술이기는 해서 외과에서 수술을 하는 것만 있는 줄 알았어요, 저도. 근데 풍선 넣는 거는 이제 위 밴드 수술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풍선을 넣어서 한번 경험을 해보는 방법.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 아니 저는 그 시술만 하고 당해보진 않았죠.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시술을 해보신 적? 시술은 많이 했어요. 확실히 또 말뚝을 박으시네. 나 이런 경험이 있다. 이제 아예 못 가게. 지금 여기는 칼기 하러 가야 되고 여기 지금 위 풍선 시술을 하러 가야 되고 근데 위에 풍선 넣으면은 금방 포만감이 생기겠네요. 네, 근데 처음 적응 기간 동안은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포만감 플러스 이제 제대로 못 먹고 약간 구역감이 들거든요. 적응 기간이 지나면 이제 확실히 먹는 양이 줄어들어요. 나중에 풍선을 뺄 때는 어떻게 빼나요? 한 650cc 중에서 500cc가 이제 물이 들어있고 150cc는 에어가 들어있는데 그 뺄 때는 주사 바늘로 그 풍선의 물을 다 제거한 다음에 완전 납작하게 만들어 가지고 큰 집게가 있거든요. 잡아서 이 식도로 이렇게 빼내는 거예요. 무서워요. 근데 알고 보면 다 무섭죠. 무서워요. 뭐 다이어트 얘기 나와서 말씀드리면 그것도 있더라고. 한창 예전에 유행했던 게 이제 위 이거보다는 전 용어를 잘 모르니까 약간 그 널판지 같은 거 판을 혀에 붙이는 거예요. 맞나요, 제가? 방송에서 한 번 본 적 있어갖고 이거를. 저는 금시초문인데. 아, 내가 그럼 잘못 봤네. 선생님 모르시는 게 당연하네. 이런 기괴한 성형도 있다 그래갖고 성형 부작용이었다는 거. 네. 혹시 또 다른 거 궁금한 거는 혹시 있으세요? 자궁경부암이 남성도 받아야 된다 이게. 근데 이름이 이제 차라리 무슨 뭐 남녀 혼합 백신 뭐 남자들도 받으세요 이렇게 되면 괜찮은데 말뜻이 자궁경부암이니까 이게 선뜻 이게 뭐 받으시러 갔어요? 저 자궁경부암 백신 받으러 왔는데 이것도 조금 인체 유두종 바이러스 백신 아닌가요? 맞아요.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인데 정확하게는. 네. 근데 이거 홍보를 자궁경부암 백신이라고 해서 그렇게 된 거죠. 우리 두 선생님께서는 받아보셨어요? 그 자궁 저 맞았어요. 저는 안 맞았어요. 이게 성병이에요, 정확하게. 성매개 감염 질환이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일이 없으면 안 맞아도 돼요. 잠시만요. 그러면 이게 말이 이상하게 되잖아. 맞으셨다면서요? 아니 저희는 병원에서 일괄적으로 편집이 이게 이상하잖아. 누나가 MC면은 이게 정리를 새로운 사람 만일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은 그걸 노렸어. 그걸 노렸단 말이지. 결혼을 하셨는데 약간 미래를 알 수 없다. 멀쩡히 잘 사는 사람을 네, 원래는 성매개 감염 질환이라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일이 일평생 없을 것 같다. 그러면 라고 저도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려요.